안녕하세요. 민노필입니다. TV 똥덩이 이제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6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부까지 만들고 이제 너무 길어져서 이제 이 녹화를 따로 하는데, 오늘이 11월 2일인데 여전히 이제 그 책임 공방이라 그러나요? 그런 이야기들, 또 경찰한테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경찰들이 뭐 왜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느냐, 우리가 뭐를 잘못했길래, 그러면서 결정을 내린 건 위고 우리는 따르는 사람인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뭐 저는 정확하게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비단 경찰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그죠? 예, 이게 제가 왜냐하면은 제가 봄에 한 4월 달이었나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기억도 이제 정확하게 안 나는데, 저희가 이제 그 가족이 그 뒤에서 차를 받치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아내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를 받는 곳에서 이제 이 스케줄 잡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이게 저희 ICBC랑 이렇게 이제 보험회사랑 이렇게 딜을 하는데, 중간에서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내용이 전달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했더니, 치료받고 끝나고 나서 오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일은 많고 일은 많은데 이거를 다 우리 앉아 있는 리셉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스케줄 잡고 이렇게 하고 뭐 확인하고 일일이 다 확인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사람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는 자기네 소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매니저랑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 보라는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고 왔는데, 이게 인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밑으로 피라미드 구조에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은 그 책임을 질 만한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를 않죠. 예. 그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중간 간부급 이상이 인제 올라가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제 나라라고 하는 게 인제 쪼끔 얘기가 다른 게, 그죠? 그러면은 제가 인제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 지금 6 부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단어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고전에 인제 요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가려고 그러는데, 요 5 부가 제 기억에는 경찰 인력에 대한 얘기나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해."라고 하고, 밑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지를 자기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정하면 위에서는 뭐 "그래. 그런 식으로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이게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은 굉장히 책임을 왕창 떠넘기는, 그래서 인제 꼬리 자르기가 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인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질 때는 경찰이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거는 위에서 인제 결정을 내릴 때 상황을 다 고려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럼 고려를 못했다 그러면 결국은 생각을 하지를 못한다.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거를 가지고선 따라서 가다 보면 뭐 대통령이 뭐 돈을 왕창 써서 인력 보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일은 많은데 여기랑 같은 거죠. 사람을 추가하면은 분명히 일은 나눠져 가지고 가능해지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 사람을 하나를 더 늘리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뺑뺑이 돌리듯이, 여기서는 인제 돈을 써 버렸으니까 저희 업무실을 옮기면서 돈을 써 버리고 또 경찰력까지 동원이 되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은 대통령은 또 그럴 거예요. 대통령은 이게 무슨 내가 잘못했어. 나 잘못한 거 없어. 왜? 나는 이걸 보니까는 저희 선거를 이미 당선되기 전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집무실 옮기겠다고.
그러면 나는 분명히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얘기를 했고 돈은 이 정도 들어가는 뭐 그 이상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식으로 인제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가정을 해 볼게요. 돈이 더 이상 안 들어가고 그 금액만큼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선거 전에 이미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찍었잖아. 그럼 이제 누구한테로 가죠? 선출을 해준 국민한테 가죠. 예. 국민이 그러면 이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거니까 너희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이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국민들은 또 뭐죠? 선출을 그 사람을 찍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찍었기 때문에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사람을 찍지 않고 반대를 했던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찍은 선택에 의해 피해를 보는 거고 물론 인제 그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는 뭐 섞여 있겠지만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자 이 이야기들을 인제 그래서 실제로 경찰의 인력이나 이런 대비가 부족했다라고 하고 왜 대처가 안 됐는지 이거를 이 밑에 선에서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줄줄이 캐고 올라가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은 자기들에게 오는 이런 그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요거를 인제 지우고 이야기를 할게요. 바로 단어의 선택입니다. 자 단어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 쓰는 용어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은 그 쪼끔 간과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왜 생기냐면은 바로 이런 거죠. 저희 권력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을 때 뭐라냐면 국민을 위해서. 예. 국민을 위해서. 또 뭐 이게 저희 뭐죠? 내가 결정한 일은 내 결정은 이거는 뭐 정의로운 거야. 정의를 위한 거야. 그리고 법대로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딱 살펴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권력자들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많이 씁니다. 요게 인제 꼬리 자르기 때 또 얘기가 나옵니다. 왜? 국민을 위해서 선택을 했어. 그리고 또 내가 밑에다 지시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너희들이 생각을 해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권력자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 때 거기엔 구체적인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나중에 가서 "야 나는 분명히 그 안전을 먼저 생각하라고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너희들 이거 왜 못해?" 질책을 해요. 그런 일이 인제 벌어지는 것이 바로 제가 여기 띄워 놨나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나오죠. 주체자 유무보다 국민 안전이 먼저.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뭐 피해자 대신 사망자로 바꾼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제가 지난번에 보여 드린 저희 기사 모아 놓은 기사에서는 뭐냐면 책임자를 책임자 엄벌. 엄벌? 엄밀 조사? 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바로 그 이 권력자는 말 그대로 뭉뚱그려서 "야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고 국민의 안전이 위험에 빠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냐?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의 책임이죠? 실제로 일을 하는 경찰의 책임이에요. 경찰.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선 단어를 선택하는 권력자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기가 딱 좋은 거고 가리기가 딱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을 시켜줘요. 인식을 시키죠. 거기다가 하나 더 더해진 게 뭐냐면은 피해자가 아니라 사망자로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이 기사. 요거를 딱 놓고 보면 이게 뭐가 생각나세요? 바로 이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피해자, 사망자, 그 죽은 사람에 대한 내용은 똑같아요.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날까요? 책임이 있으면 피해자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쵸? 그 사망자로 하면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 이런 기사를 보시면서 또 이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사람들이 도대체 저렇게 피해자가 아니라 사망자로 바꾼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저거를 지금 이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준비를 못했다는 것에 사람들이 망각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망각합니다. 예.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여기에 인제 또 하나 나오죠. 제가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인제 무슨 얘기였냐면 이게 "담대한 구상 통한 정치 경제적 지원 다할 것." 이게 인제 북한에 대한 정책이에요. 북한에 대한 정책이요.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자 이러한 말을 딱 들어보면 '야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뭔가 좀 담대한 구상을 하고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계속 한국 뉴스를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한국 뉴스를 그냥 흘리듯이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금요일 밤인 줄 알았는데 토요일 밤에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뉴스를 늦게 접하는 줄 알고 일요일 날 이제 뉴스 접한 걸 가지고서는 인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대통령으로서 진짜 저렇게 담대한 구상을 하는구나.'라고 인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갔죠.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북한이 이게 만만 이 저희 이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예전에도 그 얘기가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인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는 미사일 쐈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경계선을 넘는 미사일을 쐈더라고요. 그럼 북한은 왜 그럴까요? 화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지원이라고 하는 단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진짜 지원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 이건 누가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희 대단한 이런 어떤 넓은 마인드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건데 야 진짜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지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나는 잘났고' 아니면 '잘났다.' 또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거고 너는 여기서는 북한이죠. "너는 부족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자주 독립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북한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개무시하네? 네가 뭔데 우리를 개무시해? 네가 뭔데 우리를 지원해?" 이 얘기가 당장 나오죠. 그러니깐 미사일 쏘고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 한마디에 단어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그 뜻이 의미가 그 사람들을 거슬리게 만들고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두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지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거는 포장일 뿐이고 실제로 머릿속에서 뭐냐면 '나는 잘났다.' 예. '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게 그게 제 해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권력욕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떻게 되느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일들이 운에 맡겨지는 거예요. 일이 안 터지면 내가 잘한 게 되는 거고 일이 터지면 안 돼요. 그런데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무속이나 이런 것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기가 좋은 곳을 찾게 되고 또 저의 미래를 잘 예측한다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럴 가능성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죠?
미래를 예측하면서 운에 맡겨야 되는데 권력욕이 강해지고 권력욕이 강해지면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에 맡겨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의존을 할 수가 밖에 없죠. 예.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세종대왕 얘기를 잠깐 해 볼까요? 세종대왕이 뭐 인제 이 내용이 좀 길어져 가지고 그런데 제가 뭐 길어지더라도 일단 마무리는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대왕이 이 얘기는 뭐 몇 번 했죠, 제가. 그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한글을 만든 데는 이유가 있죠. 분명히 이 세종대왕이 얘기한 게 백성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백성을 위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세종대왕이 이렇게 절실하게 한글을 만들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언어가 단어가요. 단어 사용하는 단어들이 종속이 되면 이때는 인제 한자죠. 한자. 한자에 종속되면 백성서부터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두뇌가 그 이 한자를 쓰는 종주국이라고 하죠. 예. 종주국인 중국에 종속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제가 이제 꼬리 자르기에 넘어가서 거기서 쪼끔 더 인제 길게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요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으로서는 중국에서 독립하기 위해서는 그 독립된 글자, 독립된 언어에 맞는 독립된 글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세종대왕은 중국에 그 굴복하고 싶지도 않고 이 종주국으로 주권국으로서 서겠다라고 하는 이 포부가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네. 한글을 만들면서 그렇게 할 정도면 실제로 그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대왕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이순신 장군처럼 하객진이라고 하는 걸 그 사람이 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일본군이 상상도 못한 상태에서 깨부실 수 있었을 정도로 했듯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종속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만 종속이 안 된 게 아니라 백성들도 독립시키고자 정신적으로 독립시키고자 하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지도자예요. 그런데 권력이나 이런 것에 갇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이 뭐죠? 기가 좋기 때문에 또는 뭐 이런 특정한 이 논리적인 설명이 없이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가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실제로 도박이나 마찬가지죠. 네. 도박이나 마찬가지니까 인제 그렇게 갈 때는 이 미래를 내다본다는 점수를 한다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굿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꾼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인제 이 도박이 돼 가는 거예요. 정치 자체나 뭐 이런 결정 자체가 인제 도박이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스스로 홀로 서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부족해지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서 내 책임을 일이 터졌을 때 내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단어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인제 보신 것처럼 실제로 피해자가 아니라 사망자로 그 단어를 바꿔서 표시하고 이런 것들을 퍼뜨린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바로 묻혀져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6 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인제 7 부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8 부에서는 꼬리 자르는 이야기 그다음에 인제 9 부 이게 어떻게 될지 9 부가 될지 아니면 또 이게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인제 개, 돼지 취급받는 이야기 인제 이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